그림에서 같이 반지름이 대문자 R인 원형 영역의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이 가해졌습니다. 이 자기장의 크기가 1초당 10m/씩 감소한다면 변화하는 자기장에 의한 점 ABC에서 유도 전기장 구하고 점 ABC에 전자를 넣을 경우 전자의 가속도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금속고리에 전류가 흐를 경우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 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고리에 전류가 C의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손가락을 금속고리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C의 방향을 이렇게 감쌉니다.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이겠죠.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반지름이 대문자 R인 원형 영역 내에 반지름이 소문자 R인 금속고리를 놓겠습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 자기선속이 시간에서 변하게 되면 금속고리에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유도 기전력은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의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만들어집니다. 금속고리에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의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 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의 자기장 크기가 감소하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금속고리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면 됩니다. 이 규칙을 적용시켜 보면 유도 전류 C의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근데 전류라는 건 전기장에 반응한 전하의 움직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금속고리 내에 전기장이 유도됩니다. 이 유도 전기장을 금속고리를 따라서 한 바퀴 뺑 돌려서 선적분하게 되게 되면 유도 기전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야 됩니다. 이제는 금속고리를 없애버리고 반지름이 소문자리인 원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금속고리가 있던 없던 변화하는 자기장에 의한 유도 전기장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의 소문자 R인 원상에서 유도 전기장 C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 A와 점 C에서 유도 전기장 방향은 각각 이렇게 접선 방향입니다. 이제 반지름의 소문자 R인 원상에서 유도 전기장의 크기 구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의 소문자 R인 원을 따라서 유도 전기장을 한 바퀴 뺑 돌려서 선적분하겠습니다. 이 선적분하는 방향, 유도 전기장 방향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방향이 같을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화살표 없애버리고 이렇게 표기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반지름의 소문자 R인 원은 중심으로부터 소문자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말은 원상이 어느 점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유도 전기장의 크기가 같을 거라는 걸 뜻합니다. 적분 기호 바깥으로 빼낼 수 있죠. 그 다음 이 녀석은 또 뭘 뜻하냐면 원을 아주 작은 부분들로 이렇게 나눴을 때 나눈 각 부분을 한 바퀴 뺑 돌려서 다 더하는 뜻이죠. 2파이R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 정했습니다. 이제 반지름의 소문자 R인 원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 선속만 정하면 됩니다. 자기장 방향,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 면백타의 방향,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냥 자기 선속은 B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A가 반지름 소문자 R인 원이 포함하고 있는 평면의 면적입니다. 파이 소문자는 제곱이겠죠. 유도 전기장이 크기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이 녀석을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자기장만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것들 미분기호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R 또 하나 없앨 수 있죠. 반지름의 소문자 R인 원상에서 유도 전기장의 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R이 일치함수입니다. 그래서 점 A에서 유도 전기장의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그럼 유도 전기장을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기하면 유도 전기장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이제 점 A에 전압 Q를 갖는 녀석을 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압 Q를 갖는 녀석을 정지 상태로 놓습니다. 자기력은 0이겠죠. 전기력만 받을 겁니다. 전기력은 유도 전기장에다가 전압을 곱하면 되죠. 근데 점 A에 전자를 놓는다고 가정합니다.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2죠. 여기 마이너스와 여기 마이너스 해서 결국
점 A에 전자를 놓을 경우 전자는 전기장과 정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겠죠. 전기력의 크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기력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력이 R자이겠죠. R자면 가속도에다 질량과 방법 같아야 되죠. 여기서 양변을 질량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가속도 이렇게 됩니다. 기본 전하량, 전자 질량, 그 외에 주어져 있는 값 다 대입해서 점 A에 전자를 넣을 경우 전자의 가속도 구해보면 가속도의 크기 4.4 곱하기 10의 7승메타/s 제곱이고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속됩니다. 이제 점 B에서 유도 전기장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점 B는 딱 가운데입니다. R = 0이죠. R = 0이면 점 B에서 유도 전기장 0일 겁니다. 유도 전기량이 0이기 때문에 전기력 0, 그리고 점 B의 전자를 정지 상태로 놓습니다. 자기력도 0일 겁니다. R자 힘이 0이겠죠. 그래서 가속도 0. 그 다음에 점 C에서는 점 AS와 유도 전기장, 그 다음에 전기력,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다 정반대죠.